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순안공항에 도착한 거잖아요. 그렇죠. 7시 40분에 우리 성남공항을 출발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평양을 갈 때는 휴전선을 넘질 않고요. 서해로, 성남에서 서해로 왼쪽으로 갔다가 쭉 올라가서 다시 순안공항으로 가는데, 순안공항까지 가는데 1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순안공항에서 차 타고 평양까지 들어가는데 네. 1시간, 2시간 걸리기 때문에 9시 40분, 10시쯤에 도착했을 것 같아요. 지금쯤은 아마 김영철 네. 북한의 통일전선부장을 만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그렇게 아까 우리 안영환 그 원장이 대전 거리밖에 안 된다 이러는데 가는데도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가야 되는 참 우리가 이 분단의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하는데 네. 어쨌든 이번 그 특사들 정우영 실장은 밝은 얼굴로 갔다고 하지만은 무거울 거예요 발걸음이. 무겁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정의용 특사 단장, 네. 뭐 서훈 뭐 이렇게 갔는데 사실 꽉 막힌 남북 관계, 특히 이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좀 막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뭔가 뚫어야 된다는 네. 그런 의무감. 그다음에 이제 남북 뭐 대화, 특히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된 확실한 뭔가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하나 쉬운 게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카드판이 벌어졌는데 네. 각자의 카드를 뭘 갖고 가느냐. 과연 미국은 어떤 카드를 북한에다가 보여줄 것인가.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만의 독자적인 카드가 있느냐. 그 다음에 김정은은 진짜 또 내밀 카드가 있느냐.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다 뾰족한 수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지요. 네. 그런데 54분간 통화를 했다는데 꽤 길게 한 겁니다. 그렇죠. 통역이 빠진다고 한다면 거의 한 30분, 한 25분 정도 통역을 이제 이 대화를 나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전 트럼프 대통령 요구 사항을 이야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측의 생각을 분명히 자, 특사단 가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은 넣어라라고 네. 이야기했을 거고, 보통 이제 그럴 때 존 볼턴이 옆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틀어놓고 옆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가 뭘 할까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한미 간에 조율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핵심은 이거죠. 북한 측에서 비핵화에 관련된 리스트를 내놔라. 그렇죠. 그러면 미국 측에서는 종전선 할 수 있다는데 네. 북한 측에서는 아니 우리 그동안 많이 내놨는데 또 내놓으라고 이제 이런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어느 정도 우리는 미국하고 합의점을 가지고 갔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그래서 북한이 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네. 대응을 할 것인지 이게 이제 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북한으로 하여금 이제 핵 비핵화 리스트 목록을 네. 아예 달라. 그래야지 나는 믿겠다 이러고 김정은으로서는 참 지금 깝깝하긴 하죠. 구구절에도 또 제가 하여튼 5만 원 드릴게요. 구구절에도 안영환 원장이 예측력이 아주 출중합니다. 구구절에도 그냥 시진핑이 오기를 그렇게 목 빼고 기다렸는데 시진핑은 안 오고 이잔수가 왔으니까 네. 온다고 하더라도 뭐 극은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지금 그동안에 막 그 북한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게 네. 나쁜데 그거를 이제 남북 대화의 물꼬를 이렇게 막 이렇게 시선을 이제 돌렸는데 결국 손에 쥔 건 없는 거예요. 미국하고의 관계도 그래서. 네. 그래서 초조하니까 김정은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죠. 지금 핵심은 김정은을 만나고 오는 거 핵심입니다. 전 사실 네.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북한 친구들 참 장난질 잘합니다. 김정은 지가 뭘 하고 하나 만나지고 마는 거로 그냥 모든 걸 결정지어버리는 전 세계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지난번에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죠. 못 만나고 왔죠. 아니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사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런데 과거에도요, 우리 대북 특사가 가면은 어떤 때는 만나주고 어떤 때는 안 만나준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시혜를 베풀듯이. 근데 이번에는 지금 시간이, 돌아온 시간까지 뭐 오후에 온다 9시간, 10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김정은이 만나준다고 한다면은 김정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북한에서는요, 김정은 최고 지도자, 최고 존엄입니다. 김정은의 말은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만난다면은 김정은 스타일상 원래 이 톰 크루거 폼 잡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버지 할아버지 때 그랬거든요. 폼 잡는 걸 좋아하는 집안이어가지고
만나면 뭔가 내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럼 만난다면 뭔가 줄 것 같고, 준다면 특사들이 굉장히 뭔가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못 만난다 한다면 그냥 헛걸음치고 왔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일치기를 한 것도 아마 김정은을 만날 것인가 못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끝에 당일치기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의원 실장은 가면서요, 올해 안에 정전선언이 이루어질 그러니까 종전, 네, 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네. 카드입니다. 제가 외국 당국자라면은 미리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올해 안에 이루어질 우리가 강력히 바란다는 거. 네. 지금 북한 측에 뭔가 조건을 그렇죠. 줘버린 겁니다. 사실 자 너네가 빨리 뭐 비핵화 카드 또는 비핵화에 관련된 뭐 내놔라. 그럼 우리가 비핵화를 종전해 줄 수도 있다. 네. 이게 협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강력히 올해 바라고 있으니까. 그럼 북한에서 니네가 바라고 있으므로 그럼 우리가 좀 빼도 상관이 없지?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전선언은 어찌됐든 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젠간 해야 될 거고요. 언젠간 평화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건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이 돼서 북한이 비핵화를 다시 한번 과거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서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무턱대 우리가 너무 제가 자꾸 이야기만 북한을 과도하게 선의적으로 보는 것, 이건 아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 정부가 모든 것을 선의로 봐가지고 남북관계도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것도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정말 북한의 입장에서 내재적으로, 그 다음에 아주 선의를 갖고 착한 북한, 불쌍한 북한, 우리가 돌봐줘야 될 북한, 뭐 이런 생각을 갖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잘 안 풀리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번에 아마 북한에 대한 카드로서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화끈하게 이행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도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좀 생각을 바꿔봐라. 아마 이런 카드를 제시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 이제 판문점 선에서 나온,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경제 단위로 봐가지고 네. 개발하겠다는 그 전략이 네. 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죠. 설명하면서, 자, 비핵화를 하면 우리가 이러이러를 줄 거니까 걱정 마라. 피차 당신도 경제 살리기가 최고의 목표 아니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줄 거니까 걱정 마라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 현재 이제 우리는 뭐 제시를 하겠지만은, 네. 만약 북한에 대한 이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부담이 또 상당합니다. 그럼 이제 뭐 장기적으로 혜택이 될지 모르지만 당장 우리도 어려운데 뭔가 북한에 돈을 줘야 되는 거고 하다면 이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사실 뭐 북한에 지원을 한다면 그 단위가 이제 수조, 수십조, 수백조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걸 과연 우리 경제력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는데 이때쯤 되면은 또 한 번 상당한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선의라든가 정의라든가 뭐 자주라든가 민족끼리라든가 다 아름다운 말들이죠. 그리고 이상적인 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상적인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는 너무 사랑스럽지만은 아이 키우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제가 엄마로서 아이 키워보니까 와, 세상에 정말 이렇게 힘들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는 것이 바로 이 육아의 현실입니다. 육아의 이상은 천사 같은 아이를 사랑하는 방긋방긋 웃는 CF에 나오는 거지만 마찬가지로 대북 관계라는 것도 정말 아이가 주는 그 고통, 남북 관계가 주는 그 어떤 개선을 위한 그 고통스러운 발자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의원님 너무 점잖다고 세고개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세게 이야기하라 이 말씀을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세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세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할게요. 네. 자, 우리 대표단들 저는 좀 품격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특사단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5천만 명을 대리해서 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 김정은 만났을 때요. 네. 김정은 이야기하니까 4명이 몽땅 받아쓰겠습니다. 정말 받아쓰기. 그러니까 마치 정말 김정은 아들뻘입니다. 정의용 실장한테 보면 거의 손잡뻘이에요. 솔직히. 손잡뻘이죠. 예, 그런데 네. 그 어린 친구가 쓰는 걸 보면 막 받아쓰기 하는 거. 야, 저거 보고 대체 무슨, 아니, 한 명 받아쓸 수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4명이 다 받아쓰는 거. 그 다음에 정의용 실장, 김정은 앞에 벌떡 일어서가지고 무슨, 뭐, 인사들이 하는 거. 그리고요, 과거 우리 특사단들이 북한 갈 때는 여기다 우리 남북회담 하면요, 북한 친구들은요, 걔들이 말하는 이른바 초상 휘장을 달고 옵니다. 김정일, 김일성 이 초상을 달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들은요, 태극기를 달고 가요. 그래요. 우리 태극기 달고 갑니다. 이번에는요, 이번 보니까 우리 대표단 태극기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네.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태극기 달다 해서 걔들 뭘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지들 할아버지, 아버지 거 다 하는데, 우리 달고, 그런데 슬그머니 북한을 자극할까 봐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존심 좀 지키세요. 슬그머니 지어서 뭐합니까? 오히려 북한 사람들을 그럼 무시합니다. 응? 아니, 우리는 태극기, 대한민국 5천만 명의 상징 달고 왔다. 너네들의 상징이 니네 할아버지, 니네 아버지. 사실 일반 주민들 할아버지, 아버지도 아니죠. 김정은 아버지, 할아버지 초상 달고 다니는 그런 독재 국가, 말이 안 되는 나라지만. 그들 백배양을 달았다 칩시다. 우리가 5천만 명이 상징하는 우리 결의, 우리의 태극기는요, 정말, 태극기에 대한 역사처럼 말하면 이건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던 마크입니다, 우리 민족에. 그런 태극기를 달고 차시게 가지, 그걸 슬그머니, 저 오늘 또 똑똑히 봤어요. 아까 화면을 보니까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발 특사단 가서 이번만큼은 자존심을 꼭 지켜주시길 제가 평양에 가서 길을 넣겠습니다. 좀 자존심 좀 지키라고. 자존심도 자존심 문제지만은 좀 할 말 좀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 목록에 대해서 확실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아주 간단치가 않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84일 만에 통화를 하면서 북한하고 만난 거에 대해서 나에게 꼭 이야기를 해달라. 글쎄요. 그 뉘앙스가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84일 동안 전화 한 통 없었던, 어떻게 보면은 서로 딴 길을 가고 있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한미 상태에 대해서 동맹이라는 것이 이게 약간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정은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이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상황도 좋지 않고, 그래서 구구절을 맞아가지고 일종의 북한 주민들한테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 특사단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내용이 없을 경우가 있는 거죠. 네, 네? 저도 이제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왜? 김정은도 지금 사실 급합니다. 그렇죠. 지금 경제 사정이 지금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 압력을 가하면 중국도 지금 슬슬 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트럼프가 속된 말로 막갑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또 이렇습니다. 전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장시간 통화를 했다는 것은 트럼프도 급해요, 사실. 이럴 때는 사실 협상할 때는요, 여유 부린 측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통일 이 문제에 있어서 좀 큰 틀 여유를 네. 가지고 시작을 하고 실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통일을 빨리 하는 방법이라고.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모든 정권, 모든 사람들이 통일에 매달리면요, 통일이 더 안 이루어집니다. 북한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근히 천천히 대세 흐름에 맞춰서 북한에 대해서 지원할 건 하고, 북한이 요구할 건 하면서 흐름에 따라가다 보면 자연히 북한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히 하다 보면 오히려 문이 막히고 남한 내에서, 우리 내부에서 갈등이 커져요. 그럼 통일로 가기 쉽지가 않아요. 통일된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통일을 가는 지름길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통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아니야. 네. 저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정말 가동력이라는 말도 있지만 가청력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문재인 정부한테 참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동독과 서독이 어떤 식으로 통일을 준비했는가. 거의 30년 동안 인적 교류를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매우 꾸준하게 요구를 했어요. 경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하던 대신에, 그 대신에 동독 청소년들 수학여행도 오게 해라. 그 다음에 서독의 방송 듣게 하라. 그리고 동독에서 이 일을 하러 오거나 또는 이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희들 막지 말아라. 이래서 기본적으로 400만 명이 이주를 했었어요. 일이라든가 그 업무 때문에. 그리고 동독하고 서독이 이렇게 붕괴되면서 통일하는 데 있어서 서독 사람들이 가장 크게 기여했던 건 뭐냐. 서독의 청소년들이 수학여행을 오거나 또는 이 서독에 와가지고 구경을 하면서 그것이 남북 간의 이질감을 없애버리는 것처럼 동서독의 이질감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맨날 그쪽에서의 선전단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우리 쪽에서 뭘 하면서 요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맨날 말만 듣고 고기만 끄덕이고 아까 우리 안영하는 말처럼 막 이렇게 적기만 하고 정말 배짱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주변에 5명들 배짱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받아 적고 외교관 출신 그러냐고. 외교관들은 무조건 국가 원수에 대해서는 러브레터를 보내고 경위를 표하는 게 그 외교관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요. 네. 네. 아무튼 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특사대 가는 거 반대한 사람도 아니고 가서 성과를 내서 네.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남북한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 통일 분위기가 성숙해지는 그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하고 저하고는 좀 생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목적은 같습니다. 그러나 방법에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고 또 과도하게 지금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스텝 바이 스텝 국제사회의 교류 그다음에 통일 이후에 많이 된다면 이후에 부작용의 최소화 여기까지 보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자, 이 문제도 사실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죠. 끝도 gat도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한 주제로 넘어갈 때 좀 정리를 해달라. 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통일의 길은 멀게 갈수록 가까워진다. 안영환 의원의 명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배짱 있게 요구해라. 전용의 그 짤막한 이야기였습니다. 네.